이 관세 협상이 되겠죠. 핵심은 이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모두 발언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관련 TF 회의에서도 이제 발언했는데 이 TF 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개 분야를 갖다가 중점 분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관세 분야, 그 다음에는 이제 통상, 무역 균형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LNG, 알래스카산, 요 문제, 요 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미국과 논의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화상회의. 그리고 통상조직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다녀왔고, 그리고 통상산업장관을 미국에 다시 직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강도 높은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협상을 하겠다. 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전화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고,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고유한 통상 관세 협상 문제고, 다른 하나는 너 출마할래 안 할래 이렇게 딱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신뢰가 굉장히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신뢰라고 하는 요 자산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요 문제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김동연이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두관이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최종적인 일종의 최후 통첩인데, 아이고 뭐 힘도 없는데, 아니 지지율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거 뭐 2~3% 지지율 가지고 뭐 이재명이가 그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으면서 전부 거짓말로다가 다 피해 나가고 아주 의기가 지나가지고 뭐 당당한데 지지율도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 겁먹겠어요. 그대로 고하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노려갖고 아무도 라이벌로 도전하지 마 하려고 당한 동기는 그동안에 완전히 이재명이 맞춘 점으로 다 뜯어 왔지 않습니까? 전혀 위축됨이 없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서 이런 독재적인 정당 운영에 더 가속을 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 식으로다가 대한민국을 또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민주당을 독재화시키는 그 방식으로, 그야말로 우리 출탄해 그런 거 봤잖아요. 이게 출탄행이나 뭡니까? 일종의 탄압 정치는 거잖아요. 복수 정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요 인간이 만약에 정부를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독재 국가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예,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 선거법 마지막 이제 상고심이 들어가 있는데 조희대 이 배신자 같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나갔어. 아이고 막 이런 인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런 사안의 엄중성, 그렇죠,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볼 때, 아니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거는 재판의 중립성을 갖다가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국민에게 공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이 X 같은 인간이. 조이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답답해. 야, 너희들 똑바로 해. 타기자판해. 공정의 심리에 이런 탄원서까지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냈는데 이 상고이유서가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어떤 내용의 이 상고이유서, 이게 무려 300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 보도된 바 있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됐고, 그 다음에는 채널 A에서는 9개 항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고이유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식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2심 무죄 때린 서울고법이 잘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빨리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모든 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어 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월 초중순 안에는 빨리 끝내라. 즉 이 얘기는 5월 중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법조계 주장이 나오는 것은 6월 3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6월 3일 이전에 끝내도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불복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요 이재명의 요 인간이, 이 조희대 인간이
꼼짝달싹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열불나게. 오직 답답해야 탄원서까지 들어갔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이 재판이 끝나면 만약에 그 정도로 초고속으로 지내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5월 달에 이재명의 최고 위기 국면이 올 것이다. 그래서 5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덕수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요. 지금 오늘 오후에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공간에서. 여기서 한 발언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이 LNG 개발 문제,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미국에서 인도, 일본, 한국을 딱 찍어가지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해? 그러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관세협상 물 건너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LNG 개발 투자 관한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미 간의 통상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협상 일정을 밝혔고,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직접 소통도 하여서 해결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집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한미 간의 협상을 어떤 주제로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한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도 매우 만족해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인도 등 3국가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트럼프가 지시했다. 그러면서요, 8일 날 통하는 날 아침에 제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즉파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회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날 상호관세 이 발효를 90일간 유예한다. 그리고 12일, 바로 이제 어제 그제죠. 12일 날에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반도체 요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 상호관세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반도체, 그 다음에 컴퓨터 요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영원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의 순서를 좀 바꾼 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또 트럼프는 또 정정 조치를 하고 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트럼프가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도 호의적으로 지금 본 것 아니냐,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크게 봐서는 조선 문제, LNG, 그 다음에 무역균형 개선과 회복, 이게 이제 무역균형이 이제 무역 흑자, 적자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LNG, 무역 문제 세 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통상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선 이 통상산업,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빨리 협의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관세 외에 양쪽의 관심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를 비롯해서 각 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한미 간의 이제 협상도 취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과연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 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요,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 미국하고 이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전부 이 상호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외교 능력,
협상 능력이 딱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게 정말 온리 통상 문제만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통상은 이미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은 통상대로 하고, 그리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내 혼자만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기다려봐 하는 것인지, 이거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내놓는 저의 의견은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도 하루 저녁은 나가는 걸로, 하루 저녁은 안 나가는 걸로 지금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큰 변수가 국민의 여론 지형이 본인이 나가서 장렬하게 죽는 게 아니라 나가서 금의 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이랑 유승민이랑도 아니 생각보다 여론이 뜨질 않잖아요. 안 뜨면 나가면 서울시장 문제만 날아가는데 왜 나가? 안 나가지. 1년간 죽어라고 또 서울시장직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안 나온 것처럼 한덕수 대행도 여론의 지형이 이 승산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나올 것이고, 승산 가능성이 없으면 이 한덕수 대행은 뭐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싸워본 적이.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요,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여권 후보로서는 뜨지만 이재명의 간격이 아직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뒤집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 이 정치인들은요, 배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배팅. 근데 한덕수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배팅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 탁월하고, 또 뭐 아무리 능력 뛰어나도 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운 7기상. 예, 운 9 기일인 것 같아요. 운 9.9 기 0.1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 성품을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을 볼 때는 여론에서 확고하게 뜨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의 지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지지를 확고하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내가 알아서 메시지 관리해줄게. 그냥 너 나가버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신에 또 보안 유지해야 돼. 이건 기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 그냥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하고만 물어봤겠느냐? 그 성격? 제가 보기에는 딱 고민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버려. 나가버려. 내질는 스타일이잖아, 트럼프는. 나가버려. 내가 그냥 도와줄게.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거는 지금 한미 관계가 그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되는 날에는 트럼프도 망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귀띔을 해줬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화가 그날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바로 트럼프하고 전화해버릴 거야. 이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짱으로 출마를 일단 선언해라. 여론이 앞에서 끌고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치고 나가서 여론이 자기의 의지를 알고 따라오도록, 예? 그렇게 바람몰이를 하라 이거예요. 저는. 예. 그 길만이 자유우파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제일 먼저 지금 대법원으로 달려간 게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것도 판결이 지난 3월 26일 날인가요? 있잖아요. 그 다음날. 상고장 제출해. 그리고 상고장 제출하니까 바로 관련 서류를 대법원에 이첩해. 관련 서류를 이첩하니까 바로 그 소송 기록 통지서,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이재명한테 보내. 어마어마하게 빠르. 이게 겨우 한 달 정도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도 한 열흘 만에 딱 제출해. 이것도 또 10여일째 또 짧게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게 633이잖아요. 633이면 3월 26일은 6월 26일인데 한 달 이상이 줄었으니까 5월 26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달에 이재명의 위기가 온다. 이재명 위기가 온다는 것은 선거법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조짜리 의견서를 보면은 지금 지금 조선일보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했는데 그거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문기를 몰라. 이 얘기를 전체적인 구도. 그러니까 이제 숲 아래에서 나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무만 하나하나 잘라서 보니까
이게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그리고 이재명과 김문기를 모른다와 관련해서 한 말들을 너무나 하나씩 쪼개가지고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아, 큰 그림에서는 우선 허위 사실이네. 이걸 못 보고 하나씩 쪼개보니까 다 무죄야.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 압박은 이거는 뭐 문서까지 다 나오고 증인들이 전부 그런 일 없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조목조목 9가지를 300쪽 페이퍼에 담아서 반박을 했다는 내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법원에서는요, 요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서를 이재명이가 버티다가 이제는 다 받았잖아요. 상고이유서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이재명의 의견서만 오면 되는데, 이거는 필수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임의 조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군다나 재판부도 딱 정해졌잖아요. 예, 엄상필이하고 그 다음에 좌파 이용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3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명 이용구, 그래서 총 4명으로 되어 있는 대법원 제3부 여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대법원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해줘야죠. 왜 안 해? 답답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번호가 2025도 4697 피고인 이재명 되어 있는데요, 탄원서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자, 그래서 존경하는 대법원장님이 대법관님들께 해서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2025도 4697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공직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제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리적인 해석의 모순, 증거 판단의 오류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단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사법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린다. 해가지고요, 1. 본 사건을 대법원 전원가요구에 회복해야 하며 중대한 법리 판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해 달라.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파기 자판을 적극 검토해 달라. 그리고 3번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없이 순수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라고 있다. 자, 그리고 3번째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냥 정치적 배려를 하지 말라.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를 수호하는 최의 보루이다. 부디 이 사건이 국민 앞에 떳떳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사법부의 책임을 다해 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한 이런 맞춤형 투표 경선 룰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건 눈도 봐줄 수 없다. 그래서 추론을 철회했어요. 추론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김두관이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국민을 믿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의지를 지금 계속 고양시켜 나가겠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그러니까 이제 이 김두관이가 이제 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잃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포용과 통합이 김대중 정신인데 민주당은 2002년도보다도 후퇴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를 주장했는데 당 선관 위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실명이나 논의도 없이
논의도 없는 거,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들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요,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나? 차라리 신천지와 사랑 제일 걷게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경찰권을 박탈하고 선관위 박탈하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 선택이 민주당 경선에 놓여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탄원서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런 민주당 경선 지금 김두관이가 당연히 지금 경선 불참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두관 의원의 이제 그 SNS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경선 참여를 안 한다. 죄송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 이렇게 뜯어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2002년보다 더 빠졌다. 그러면서 빠졌다.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고 요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포용과 통합이 김대중 정신이다.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는데 당 선관위에서 후보 측과 어떤 실망이나 논의도 없이 당 프라이머리에 동참하게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입장이죠. 지극히 당연한 입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말이죠. 지금 이제 경선 룰에 대한 불만도 입을 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